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태 초기 신천지라는 난간을 만난 대한민국은 이후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위기를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태원, 홍대 등지에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에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국가가 천벌을 받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일본은 이번 대한민국 이태원 사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플라이데이는 역시 일어났다. 한국 새로운 클러스터 발생은 필연적인 배경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에 대해 이태원은 외국인이 많은 일본의 록봉기 같은 거리로 일본 넷플릭스 시청자 수 탑10에 올라가 있는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나 장근석이 출연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의 무대 라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한국은 최근 자칭 K방역으로 철저한 PCR 검사와 격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봉쇄하고 신규 감염자가 격감에 힘입어 일상생활 차원의 감염 방지책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에 경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서울 번화가에서 다시금 집단 감염이 발각되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을 계기로 한국중앙안전대책본부가 한 달간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서울시가 시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전하며 사회적 감염 확산 노력 분위기에도 밤새도록 놀며 감염을 확산시키다니 용서할 수 없다는 인터뷰를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외출을 자제하지 않아 감염이 드러난 연예인은 가차없이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 사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라 출신 박규리의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전하며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감염이 발생한 클럽에는 카라 출신 박규리가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박규리 씨가 곧바로 사과했지만 한국 국민의 분노는 사그라들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카라는 일본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누렸던 K-팝 스타였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박규리 씨의 행보에 관심이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컬럼에서는 코로나 피로의 반작용으로 한국은 새로운 집단 감염을 일으켰다며 일본도 같은 전철을 밟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은 역시 배울 게 없는 나라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유사일에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주목되어 완전히 자국의 방역에 기분이 들떠서 한순간에 꿈을 볼 수 있어서 좋았지요? 방심하더니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일본은 한국인의 출입을 계속 금해야 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일본 언론들은 신천지 사태처럼 운동 가능성이 높은 클럽 방문자를 한국 보건당국이 어떻게 추적하는지 조명했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후지TV 토크쇼 바이킹은 방송에서 한국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대응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히가시 코쿠바로 히데오 전 미야지키 지사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한국도 예상 범주 아니었을 것이라며 GPS, 신용카드, CCTV 등으로 한 명씩 추적한다. 대단하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확실히 집단 감염을 쫓아 정비해서 점점 해제를 해나갔다. 라며 한국의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본은 어떤 전략으로 해나갈 것인지 팩스로 대응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일본뿐이다. 어디에서 감염이 됐든지 PCR 검사를 했는지 다 종이에 손으로 써야 한다. 그게 팩스로 후생 노동성에 가고 있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따갑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 역시 한국의 집단 감염 추적 시스템과 방역 지침이 왜 신뢰감을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히데오 전 지사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1차, 2차, 3차 감염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고 어떤 움직임을 하면 좋을지 구상되어 있다며 한국인들의 대응은 일본인들
일반인들 입장에서 저건 대응이 심하지 않냐고 생각할 정도다. 이것이 신뢰감을 주는 근본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역시 온라인이다. 체제를 확실히 구축해 원인 추적을 해나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역시 예상범위 아니니까 역시 손쓰는 방법이 빠르다. 일본은 정말 새삼 IT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IT 후진국 일본은 지금 한국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전문가 회의 부좌장은 실제 일본의 코로나 감염 확산 정도에 대해 사실 10배인지 15배인지 20배인지 지금 단계에선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고된 수보다 많은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검사한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했는데요. 오미 이사장의 견해에 대해 무증상 감염자가 꽤 존재하는 것을 생각하면 유전자 증폭 검사만으로 모든 감염자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전자 증폭 검사로 확정한 감염자보다 많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 관련 전문가회의 부좌장이 말한 대로 확실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정부에서도 확진자가 몇 명인지도 파악도 안 되고 무증상자도 있어서 PCR 검사만으로 파악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지난달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회의를 선언하면서 PCR 검사를 하루 2만 건까지 확대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여전히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4월 말 경제협력개발기구가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PCR 검사 수 발표에서 일본은 꼴찌에서 두 번째인 3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대응도 못하면서 한국 대응을 걱정해주는 일본에 하늘이 놓였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아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6.4도, 동경 141.1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500km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지진 해일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진도 규모 5.5의 지진은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내는 정도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관동 지방에선 지진이 잦아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규모 5.0 이상의 지진만 3차례입니다. 지난 4일과 6일엔 지바현에서 각각 규모 5.5와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지진이야 뭐 늘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진이 나면 대피소에서의 대량 확진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 지방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3 이상의 지진은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1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 3월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은 당시 피난소 7곳을 열었지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까 담당자들은 속을 끓였습니다. 실제로 이시카와현 대피소 담당자들은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대피소는 그 자체가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구조된 사람들이 피난소에 몰리는 것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역으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피난소를 여는 것이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룻바닷가, 각종 기물 등 많은 사람들이 쓴 시설 곳곳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난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피난소에서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수백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족씩 분산해 피난시키면 지자체 담당자가 모든 것을 다 돌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서로 감염을 막도록 도와주며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진 대피소의 공포가 일본 열도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 국민들은 대피소 가기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재난이 일어날 경우 피난소 대신 차 안에 머물겠다고 답한 사람이 40% 가까이 됐습니다. 코로나와 맞물려 발생하고 있는 지진 걱정하랴 대피소 코로나
코로나 확산 걱정하랴. 여기에 더해 한국의 이태원 확진자까지 걱정해 주느라고 오늘도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주일 미군 사령관이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중국의 활동을 견제하는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말고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겪고 있죠. 대만과는 전쟁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지역은 센카쿠 열도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도와 센카쿠 열도를 지키기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인 킨소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시작되었죠. 케빈 슈나이더 주일 미군 사령관은 자위대 최고 지휘관과 함께 시코쿠 앞바다에 떠있는 해상 자위대 호위함 가가함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일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은 센카쿠 열도 방위를 위한 부대 수송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에 대해 최근 센카쿠 열도 주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견제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상 경고를 날린 셈이죠. 슈나이더 사령관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 항상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일의 통합적인 운용 능력은 센카쿠 방위를 위해 전투태세가 갖추어진 부대를 수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소 장황하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발언들인데요. 사령관의 발언을 쉽게 해석하면 센카쿠에 미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죠. 만약 미군이 센카쿠에 배치가 된다면 중국의 도발은 무척 어려워집니다. 자칫 실제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전면전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대만과 센카쿠 열도 등에서의 군사 충돌 상황에 대비해 냉전 시대와 맞먹는 수준의 대규모 자위대 훈련을 내년에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0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육상 자위대가 유사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비해 약 14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을 내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이후 사상 최대입니다. 한편 중국의 센카쿠 열도 도발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센카쿠는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요. 최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해군 함정이 센카쿠 열도 상공에서 일본 정부 항공기를 향해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중국 영공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번 전해드린 소식이죠.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이 일본 항공기를 향해 영공 주권을 주장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의 대범한 공세로 인해 일본 현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센카쿠 열도에 해경선을 보내 58시간 이상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해경선을 보내는 빈도와 체류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중국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다. 네, 아나무인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중국이 대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합동 군사훈련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킨소도 훈련에는 무려 4만 6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위대 함정 20척과 항공기 170대가 투입되었죠.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강력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이에 맞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대비하는 듯한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친중파로 알려진 스가 총리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첫 방문지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습니다. 현재 두 나라는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가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적극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교 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
자유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쿼드 4개국 협의체 역시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쿼드를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쿼드 추진 초기까지 대놓고 무시했죠. 자국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쿼드가 언급되었을 때 왕이 외교부장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거품이다라고 비유하면서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만 해도 중국의 대외 환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 아니었죠. 인도와는 히말라야 국경지대 대치에서 서로 물러나기로 합의했고, 일본과 센가쿠 열도 영유권 분쟁 이후 오랜 대치를 끝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쿼드 참여국들과 중국의 관계는 최근 들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우선 히말라야 국경의 유혈 충돌 사태로 인도와는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코로나19 기원 조사 문제 등을 놓고 호주와도 관계가 단단히 틀어졌습니다. 일본 역시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으로 크게 기우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국 각각의 나라들이 중국과 갈등을 겪으면서 쿼드의 결속력이 강해져 버린 것입니다. 인도는 13년 만에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말라바르 해군 훈련에 호주를 초청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이 같은 규모의 연합훈련에 나서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호주는 중국에게 압박을 받으면서 쿼드로 되갚아주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국과는 무역, 스파이 의혹, 코로나 기원 문제 등을 놓고 싸우는 호주의 가세로 중국이 쿼드를 덜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던 일본이 최근 미 대선을 앞두고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첫 번째 중국 고위 인사의 방일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왕이 외교부장이 일본을 조기 방문할 수 있도록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이 더 적극적으로 방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담의 중요한 의제는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와 쿼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언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은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빈 방문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본이 서서히 줄타기를 하는 증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화웨이를 규제하는 클린 네트워크에서 발을 뺐습니다. 또한 쿼드 협의체에서도 연합훈련 정도를 제외하고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는데 부담감을 느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지 않았죠.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 본부장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나섰죠. 결국 일본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본 현지에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거였으면 자신들도 후보를 낼 걸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